이 6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터키를 들 때 왜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의 꼴이 헌법을 무시하고 돌아가는 이상한 형국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터키를 들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한 목소리로 탄핵 기각, 탄핵 무효, 이후에 불법 탄핵, 대통령 박근혜,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니까 그 소단만의 6년의 이 결실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저분이 언제까지 사실까? 제가 그때 봤습니다. 6년 전, 5년 전 그때 지팡이를 짚어서 저분이 언제까지 사실까 하는 애처롭고 연민어리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목발을 짚고 지팡이 짚고 옆에 부축을 바꿔서 행진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판을 치고 있는 저 꼬라지를 보면서 그래 저 법으로 풀면 길어도 1년이면 돼.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저 자신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아직도 못 지켜드렸습니다. 저는 뭐 흔히 말하는 박박, 윤박, 문박 그런 주의자가 아닙니다. 제 친형이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형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걸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친형이라도 저는 소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가 예뻐서 박받아서 태극기를 들고 수십 건의 소송을 이어오고 그 소송을 이어온 그 속에서 담긴 소송은 수필집이 아닙니다. 소설집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운 단어 하나에 그 한자에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고 저희들의 탄핵무효 소송 법리는 아주 완벽합니다. 정말로 완벽합니다. 어쩌면은 여러 많은 변호사들이 참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소송에 함께 해주십시오. 수십 명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우리 뜻에 동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헌법소단이 가는 길에는 변호사 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그들의 썩어 빠진 또 내지는 덜 찬 그 법지식에 그 머리에 한 방씩 두드려주는 그런 그걸 담고 있습니다. 결코 제 마음대로 제 기분으로 쓴 소설집이나 수필집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 법학자, 법학도들은 신랄하게 이 터집을 잡아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이 책으로까지 왔던 우리 헌법소단의 지난한 지극히 어려웠던 그런 세월들 이루 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대통령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뭐
최서원 씨하고 뭐 어떠고 뗐다고 어떠고 청와대 안에서 뭐 부설 했다니 무슨 뭐 약을 먹었다느니 뭐 같은 그런 말에 현혹돼 가지고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광란을 피웠습니다. 그 광란의 사진들, 그 광란의 주장들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책으로 그 촛불 든 주사파, 종북, 신북, 신종, 그 오랑캐 족속들에게 한 방씩 때려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제가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2017년 3월 12일 11시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내가 기어고 소송 투쟁으로 해서 내가 풀겠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미워서 터집 잡으려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뒤에 다 혈해보진 않았는데 거의 한 20조 문이 됩니다. 법률 위반됐다는 거. 대표적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명이 전원재판부에서 해야 된다는데 8명 했다는 거.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8명은 부득이하게 이정민은 8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부득이하게 8명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법에는 퇴임하는 재판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비해서 그 재판관을 보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나 대법원이나 그런 데서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작자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때. 그 권한대행이 하지만은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결혼 보증하지 않느냐?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거쳐야죠. 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권한대행이 결혼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재판 계속 우리가 진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 부득이하게 8명, 대한민국 헌법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8명을 심리를 넘어서 결정까지 하는 개판을 친 것이 헌법적 8개판관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20가지 정도 되는 법률 위반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법 위반 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7년 3월 10일 날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은 2017년 9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그러니까 이미 그 법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 법인데, 그것을 이 법은 2017년 9월부터 실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을 거기다 끌어와가지고 적용하면서 경제 공동체 뇌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들어있어요. 헌법재판은 어린 아동들의 법도 모르고서 재판놀이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차후에 시행될 법을 끌어와가지고 마음대로 했었어요. 이게 이 정도로 헌법 개판을 친 겁니다. 헌법 파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여러 가지 한 20가지 종류의 그 법률 위반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불법 탄핵으로서 불법 탄핵 거의 특히나 또 이 지금 근거 법률의 근간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국가공법이에요. 국가공법인데 우리 사인간에 예를 들어서 빚진 거 서로 좀 상담해주고 좀 그러면 안 될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공법들은 우리 국민들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결혼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헌법소를 하기 위해서 8명을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개소리가 어떻게 거기서 그 입에서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법상의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법전에 보면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국가공법상의 강행 규정입니다. 그것을 이 나라의 헌법 재판관 8명과 국회의원 등등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기타 등등 많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 탄핵을 저질렀으면 그것이 어떻게 인정이 돼? 우리가 반문하는 내리에 딱 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탄핵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 맞습니다. 탄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무효라고 외쳤던 겁니다. 탄핵이 무효니까 대통령께서 파면되지 않은 것입니다. 파면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탄핵, 파면, 거리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법률성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뽑는다고 대통령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있는데 왜 그걸 합니까? 일당도 지지지. 그렇게 해서 그 선거 실시 자체가 잘못된 무효입니다. 무효였고 거기에 당선됐다는 문재인이든 뭐든 간에 소대가든 간에 누구도 거기에 대통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작자로부터 우리는 지난 5년간의 형법상의 용어입니다. 수괴. 대통령도 아닌 범죄단체 수괴로부터 우리는 불법통치 5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차 불법통치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했고 계속적으로 2차, 3차 갈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제가 말씀드리는 2차기 담겨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정자들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못 끌고 가고 있는가를 이 책으로 다 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참 다 못 담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참 많은 그 저자들이 말하는 자기 책을 졸자라 그러는데, 제가 책을 두 번째 쓰고서도 또한 졸자를 두 번째 또 탄생시켰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극기를 든 집회 광장에 나가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걸 부르짖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세력도 있습니다. 5.18 그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그걸 부르짖는 정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된 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통령을 빼앗겼습니다. 벌이나 개미들 보십시오. 여왕벌, 여왕개미가 없으면 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집단이 자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을,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빼앗기고서 엉뚱한 데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의 존재,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예쁘고 누가 미워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소단은 우리의 최대 지원자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와대 앞에 가서 미친 공권력 아니냐, 어떻게 불법 가짜 수개를 대통령을 받들고 지켜주냐고, 왜 우리의 길을 막냐고, 어떻게 수개가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냐고 엠퍼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줄기차게 SNS로 문재인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그렇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라고 하는 한 건에 이리 와서 조사 좀 합시다 부르는 거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 애국동지들이 붙들려 가서 벌금도 맞고 징역도 살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문재인 불법 가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런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말이 지극히 정당한 적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건강한 것이 뭔 어떤 빽이 있다고 감히 대통령 자리에 앉은 수개가 주사파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뭐가 무서워서 우리를 못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있었던 겁니다. 그 헌법과 법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맞는 말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또 그 다음 2022년 5월 9일 20대 대통령 뽑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핵되지 못했잖아요. 명백하게. 그 대통령을 두고서 웃기고 자빠진 꼴학설이 아닙니까? 저들 마음대로 19대, 20대, 다음 21대 뽑겠네요?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는 쫄깃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좋아서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소단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지만은 우리는 대통령 박근혜를 위해서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그리고 법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이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였던 것입니다. 박근혜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고, 그러다 보니 순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싸운 것이 같이 됐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된 것이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난 5월 9일 그 20대 그 역시 당연 무효인 대선을 할 이유가 없는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그런 꼬락설이 나라 형국이 돌아가면서 이재명을 뽑을 것이냐 윤석열을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에 많이들 이런 적법한 것을 전혀 대다수는 모르고서 투표한다니까 나가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똑같이 다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그 5월 9일 선거는 투표하러 나가지 않아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응?
그런데 너무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투표하는데 투표 날이야 쉬는 날이야 가서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탄핵 파면 그리 되지 않은 대통령을 검찰로 불러다가 장시간에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으로 피고인으로 엮어서 대통령을 묶어서 판사 앞에 불려놓고서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탄핵하면 그리 되지 않은 대통령을 감히 법원에서 불러 앉혀놓고서 징역 몇 년, 얼마나 웃기는 개판입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신 분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었습니다. 기가 찰노릇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누가 좋아서 누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줄기차게 싸워왔던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목차부터 쭉 보시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하는 느닷없이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저 개성공단 폐쇄 또 뭐 부산 LCT 박 대통령께서 재수사하라 등등 그러니까 저것 봐라 하고서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이 당혹스러울 만큼 여당이 앞장서서 탄핵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서도리에도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폭우가 탄핵이라는 폭우가 내리기까지는 구름이 얕아서는 그런 탄핵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지령 등등의 그 암울한 두턴 그 구름청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었는데 분명 우리가 비록 민초 힘없는 국민의 낱낱일지라도 우리는 내 한 목숨 던져서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책을 제작하기 참 안타까운 지난 시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난 5년간의 소송 투쟁의 법리가 정리되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에 이미 원고를 거의 다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7월, 8월, 9월을 이 출판비를 마련을 하지를 못해서 허송 세월에 공전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또 융통이 돼서 10월 달에 출판사에서 작업이 돼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판 제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들고서 생각되는 게 어느 스님의 책이 초판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재판 말고 초판은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초판입니다. 그리고 이 초판에는 헌법소원안에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재판 2판, 3판, 4판에는 인장을 안 찍을 것입니다. 초판의 가치를 위해서 도장은 안 찍어서 이제 발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불법 통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그것을 계속 해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민사 소송과 이 책 이것은 전적으로 목적이 국민 계몽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19대 20대 왜 저렇게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참 우리 태극기 드는 사람만이나 좀 알지 전혀 모르고 있고, 태극기 드는 분들마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맞드렸는데, 그러면 혹자는 저한테 그럼 이재명에 대해서 뭐 어떡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윤석열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이재명보다도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좀 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톤이지, 법으로 틀린 것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성향이 큰 형이 좋아, 작은 형이 좋아, 둘 다 형인데 왜 작은 형이 좋을 수도 있고 큰 형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차이로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속아가지고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받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양보하다 보면은, 제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양보하다 보면은 우리의 최후의 생명권까지, 신체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점진적으로 그런 시간에 경로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약속 아닙니까, 법은. 그 약속을 우리가 양보하면은 이거에 또 계속 양보, 그리고 그렇게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는 그 문화적 침투가 있습니다. 아닌 듯이 원자력 그 발전소 입에 살면은 그 피폭돼서 아주 안 되겠던데,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뿌리고 등등, 그런 그 문화 침투로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사고 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말씀이 길었는데, 그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감사의 뜻으로 오늘 딱 하루입니다. 하루로 해서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책값을 다 빌려서 그렇게 이 책 출판했던 점 이해를 하시고, 제가 또 내년 우리 금포소원안이 충분히 융통이 아니라 저희들 비용으로서 그렇게 제작이 됐다 그러면 뭐 오늘 오신 분들 기꺼이 다 한 건씩 무료로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럴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날개 부분 안에서 들어있는 거, 지금 SNS로도 제가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이미 받아갔던 봉급도 다 환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 무리가 문재인의 수계 이하, 문재인에게 임명한 등등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것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헌법소원에서 감사원에 이런 조치를 하도록 감사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검찰, 경찰 등등으로 고발을 지속해오고 있고, 지금도 뭐 양산에 그쪽에도 또 고발장을 냈습니다. 뭔 배짱으로 문재인이가 그렇게 뻔뻔한 상황으로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할 말 많은 거 이 책 속에 다 담겨 있고, 어떤 부분, 어떤 꼬투리라도 이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이 이 주장한 법리 틀렸다라고 하는 거 과감한 도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